네, 9장 몇 장이지? 일장. 네, 7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7장에서 다음과 같은 두 문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1번, 성장 호르몬의 분비 조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뇌하 수체로부터 박동적인 양상으로 주로 깊은 잠 상태에서 분비된다. 2번, 성장 자극 세포 내 칼슘 농도가 진동 양상을 보이며 이것이 성장 호르몬의 박동적 분비를 이끈다. 3번, 박동적 분비는 GHR, 여기 오타가 있는 거. GHRH, 소마토스타틴에 의해 조절된다. 4번, 성장 호르몬 IGF-1은 피드백 작용으로 소마토스타틴의 분비를 촉진하여 성장 호르몬 분비를 억제한다. 5번, 도파민, OHT, 아드레날린성 알파 효연제는 성장 호르몬 분비를 억제한다. 답은 5번이고, 도파민과 OHT, 아드레날린성 알파 효연제는 성장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합니다. 2번, 그로스 호르몬의 생략적 및 양리학적 작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뇌와 눈을 제외한 거의 모든 조직 장기의 세포를 증식시킨다. 2번, GH는 세포의 수보다는 세포의 크기를 증가시킨다. 3번, GH는 아미노산의 세포 내 이동과 단백질 합성을 증가시킨다. 4번, GH 결핍 어린이에서는 지방세포나 간 이외의 조직에서도 지방 분해가 증가한다. 5번, GH 결핍의 초기 신호는 조절되지 않는 인슐린 작용으로 인한 저혈당이다. 답은 2번이고, GH는 세포의 크기보다는 세포의 수를 증가시킵니다. 저는 이 두 문제 중에, 2번이 좀 더 좋은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음, 이제, 분비 조절보다는 이제 생리 또는 양리적 작용이 좀 더 중요한 내용 같아서 2번이 좀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분들 의견 있으신가요? 저도 동의합니다. 네, 저도 이번 문제가 될 이제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 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7장의 첫 번째 문제는 G-커플드 리셉터를 가지는 호르몬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래서 GHRH, TRH, TSH, ACTH 이것들은 G 프로테인 커플드 리셉터를 가지는 호르몬들이고 마지막 그 성장 호르몬은 아니기 때문에 어, 성장 호르몬과 프롤락틴의 경우에는 유사한 구조의 단일 펩타이드 수용체를 가지며 타이로신 카이네이즈 직주를 활성화시켜서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고 2번은 성장 호르몬의 사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성장 결핍을 보이는 프레더 윌리 증후군의 치료에 사용된다. 맞는 설명이고 에이즈 환자의 수모성 질환 치료에 사용된다도 맞는 얘기입니다. 3번 운동선수의 근량과 운동 성적 증가에 도움이 된다. 그리고 4번 터너 증후군 치료에 사용하면 안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터너 증후군 치료에 성장 호르몬과 에스트로겐 치료가 사용된다고 합니다. 5번 짧은 창자 증후군 치료에도 성장 호르몬이 사용됩니다. 저는 이 두 문제 중에서 1번은 다른 과목과도 많이 겹치고 양리학에서만 배울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또 너무 간단한 내용이기도 해서 2번이 좀 더 좋은 문제 같습니다. 학우분들의 의견 어떠신가요? 네, 저도 1번 같은 경우에는, 양리보다는 이제 생화학에서 배웠던 내용인 것 같아서, 네, 2번이 좀 더 좋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비슷한 의견입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네, 그러면 2번으로 하겠습니다. 이지수님 발표해 주세요. 네, 저도 이렇게 문제를 내봤고, 7번 문제는 성장 호르몬 작용에 대해서 출제해 봤습니다. 나머지는 다 맞는 선지고 1번이 틀렸는데, 1번을 보시면 거인증은 연골의 결합이 끝나기 전에 성장 호르몬 과잉 분비가 원인입니다. 참고로 연골의 결합이 끝난 후 성장 호르몬 과잉 분비가 원인인 것은 말단 비대증입니다. 그리고 이번 문제는 프로락틴에 대해서 내봤는데 이것도 답은 1번이고 프로락틴은 몇 주일 된 태아의 내하수체에도 생합성이 일어나긴 하지만 분비는 되지 않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저는 성장 호르몬 문제는 앞에서 좋은 문제 많이 내주신 것 같아서 프로락틴 이번 문제가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네. 먼저 말씀하세요. 이번 문제가 생각지도 못한 부분을 찝어주셔서 좋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성장 호르몬 쪽에만 이제 내용을 치중했었는데, 이번 문제가 이제, 네, 최우민 학우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내주신 것 같아서 이번 문제가 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2번으로 선택하겠습니다. 화면 보이시나요? 네, 네네. 보입니다. 저는 일단 이렇게 두 문제 내봤는데 1번은 성장 호르몬의 작용 기전에 좀 틀린 걸 물어보는 문제고 답은 2번 IGF-3의 합성을 유도한다는 선지입니다. 틀린 선지 이유는 성장 호르몬이 IGF-1의 합성을 유도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문제는 호르몬과 표적 기관의 짝지의 문제인데 나머지는 다 틀린 선지고 2번만 있는 선지입니다. 이렇게 매칭을 해보자면 GHRH는 간, 근육, 뼈, 심장 등에 작용을 하고 TRH는 갑상선에, CRH는 구신 피질에, 그리고 비타민은 위장에 작용합니다. 저는 둘 중에 따지면 2번이 좀 더 좋은 문제 같은데 하부분을 의견 듣고 싶습니다. 네, 이번 시상하부 호르몬 피적 기관은 되게 기초적인 내용이라서 한 번쯤 짚고 넘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1번 문제 유형은 다른 분들도 많이 출제하실 것 같아서 2번 문제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교수님께서 이번 문제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한다고 하셨던 것 같아서 이번 문제 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2번으로 출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성장 호르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고르는 문제고요. 네, 1번, 2번은 성장 호르몬의 양력적 작용, 그리고 3번, 4번은 이제 성장 호르몬 이상에 대한 편지를 구성했는데, 5번 같은 경우 라론 외소증은 그 성장 호르몬 자체가 아니라 성장 호르몬 수용체 돌연변이에 의한 것이라는 설명을 보고 한 번쯤 위에 두 개와 구별해 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5번이 답인 문제를 냈습니다. 예, 2번 같은 경우도 그냥 성장 호르몬 관련 질환에 사용되는 약물들을 딱 쭉 정리해 봤고요. 4번인 아토시바는 그냥 옥시토신 수용체 안타고니스트로 성장 호르몬과는 크게 관련이 없는 약물로 문제를 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1번이 성장 호르몬 이상 질환에 놓칠 수 있는 부분을 냈다고 생각해서 좀 더 1번이 괜찮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의견 있으신가요? 네, 저도 성장 호르몬 관련 질환으로
거인증과 말단 비대증 정도만 기억이 나는데, 어, 라론형 외소증이라는 그 질환을 좀 상기시킬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아서 출제 의도가 매우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면 1번 문제로 고르겠습니다. 저는 전체적인 단원 내용에 대해서 묻는 문제를 첫 번째 문제로 만들었고요. 잘못된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프로락틴은 시상하부에서 분비되는 도파민에 의해 뇌하수체 전엽에서 분비된다인데요. 프로락틴은 도파민에 의해 분비가 억제됩니다. 그리고 도파민이 차단되었을 때 프로락틴이 분비됩니다. 두 번째 문제는 단원명인 그로스 호르몬과 관련된 내용으로 임상응용에 대한 내용을 물었습니다. 똑같이 잘못된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브로모크리프틴은 정상인에게서 그로스 호르몬 분비를 억제한다. 그런데 해설을 보니까 말단 비대증 환자에서 그로스 호르몬의 분비를 억제하고 정상인에서는 분비를 증가시킨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선지가 틀린 선지가 됩니다. 저는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학기 마지막 강의였던 내분비계에서 다뤘던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양리학적인 내용과 관련된 2번 문제가 더 좋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 네, 저도 동의합니다. 네, 저도, 정상인에게서, 그러니까 약물의 양리학적 작용이 무엇인지 알고 가는 문제는 확실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번이 더 나은 문제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1번은 양리보다는 내분비 전체적인 내용인 것 같아서 2번이 좀 더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8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8장에서 저는 다음과 같은 두 문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1번, 다음 중 갑상생 기능 저하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1번 성장 촉진, 2번 더위에 견디기 힘듦, 3번 설사, 식욕 증가, 체중 감소, 4번 무기력, 수면 증가, 5번 빠른 맥박. 답은 4번입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 시 활동과 수면 측면에서 무기력과 수면 증가가 나타납니다. 나머지 1번, 2번, 3번, 5번은 갑상생 기능 항진 시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2번, 다음 중 티로이드 퍼록시데이즈 억제를 통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치료하는 약물을 모두 고르면 답은 1번과 4번이고요. 어, 2번과 5번의 경우 아드레날린 수용체 차단제로 T4가 T3로 전환되는 것을 억제함으로써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치료합니다. 3번의 경우 갑상선 기능 저하증 약물입니다. 저는 이 두 문제 중에 2번이 좀 더 좋은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제 강의록에 보면은 교수님이 이와 관련된 기종평 문제를 보여주셨어서 그걸 조금 이제 문제 유형을 바꿔서 네, 문제를 내보았습니다. 기종평에도 출제될 만큼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서 2번이 좀 더 좋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의견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존병, 또, 먼저 말씀하세요. 네, 저도 이번에 1번, 4번 보기에 해당하는 약물들을 같이 묶어서 어, 알아놔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 문제가 더 좋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께서 기존병 문제를 올려놓으실 만큼 이제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로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네, 그러면 2번 문제로 출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낸 1번 문제도 아까 원격님 문제랑 같은 문제인데, 갑상샘 기능 저하에 따른 특징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해서 답은 2번입니다. 거칠고 마른 피부가 갑상샘 기능 저하에 따른 특징이라고 해서, 어, 1번과 3번과 4번, 5번은 수면 감소, 발한 과다, 체중 감소, 설사. 이것들은 갑상샘 기능 항진의 증상입니다. 2번 문제는 갑상샘 기능 항진증과 관련된 약물과 그 설명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해서 답이 1번입니다. 아까 전에 그 문제에서도 나왔듯이 그 보기 1번 문제, 보기 1번에 있는 약물이었는데 이게 사이로이드 페록시데이즈를 억제한다. 그래서 이게 맞는 설명이고 나머지는 이 PTU는 이 메시마졸과 함께 태반 통과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3번 이거는 아드레날린 수용체 차단제가 아니라 음이온 억제제입니다. 그리고 4번에 있는 이 약물은 체내에서 T4가 아닌 T3로 변환됩니다. 그리고 5번 프로파놀롤은 음이온 억제제가 아니라 저번 학기에 배웠듯이 아드레날린 베타 수용체 차단제입니다. 저는 두 문제 중에 1번에 있는 내용도 알아야 하는 내용이긴 하지만, 어, 조금 쉬운 것 같아서 2번 문제가 여러 가지 약물의 기능을 알아야 되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1번 문제도 좋긴 한데 너무 간단한 면이 있고, 이번에 이렇게 메티마졸 기전은 되게 중요한 약물로 강조됐기 때문에 2번이 좀 더 좋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메시마졸의 기전도 이제 한번, 그러니까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고, 다른 약물에 대한 내용도 짚어볼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아서 1번보다는 2번이 좀 더 좋은 문제 같습니다. 다른 분들 더 의견 없으신가요? 네, 그러면 2번 그러면, 문제로 하겠습니다. 네, 네, 8장 문제는 이렇게 출제해 봤는데요. 1번 문제는 사이로이드 디스펑션에 대해 출제를 해봤고, 네, 답은 1번입니다. 미만성 독성 갑상샘종은 갑상샘 기능 항진증의 가장 흔한 원인이고, 갑상샘 기능 저하증의 가장 흔한 원인은 만성 리포크선 갑상샘염입니다. 2번 문제는 여성의 생식 주기에 대해 출제를 해봤는데, 또 답은 1번이고, 월경기에는 황체가 퇴화되어서 프로게스테론의 농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두 문제 다 간단한 문제긴 하지만 2번은 크게 강조된 내용이 아니고 1번이 좀 더 2번 단원이랑 연관이 돼 있는 것 같아서 1번이 나은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 의견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앞에서 두 분이 이제 저를 포함해서 두 명이 이제 1번과 같은 문제를 출제했는데 이 문제는 선택되지 않은 것 같아서 1번이 여기서는 선정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각각 항진증과 저하증의 그 원인을 묻는 문제는, 어, 좋은 문제고, 나머지 선지도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기초적인 내용이라서 좋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1번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의견 좀 더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화면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네. 네, 저는 이렇게 두 문제 출제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 대해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답은 4번으로 안화 수종으로 안구가 돌출되는 건 갑상선 기능 항진증에 대한 설명입니다. 두 번째는 갑상선의 기능이 아닌 것을 물어보는 문제인데 답은 5번입니다. 성장 호르몬 분비는 갑상선이 아니라 뇌하수체 변형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둘 중에 따지면 1번이 더 좋은 문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방금 이지수학은 천지는 좀 달랐던 거긴 하지만 비슷한 문제를 선정하신 것 같아서 이번에 의견 여쭤보고 싶습니다. 항진증과 저하증을 구분하는 것 자체는 중요하고 거의 모든 특징을 알고 있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선지 내용이 다르다면은 같은 요소를 묻고 있다고 하더라도 저하증이나 항진증을 묻고 있다 하더라도 두 문제가 출제돼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최호민 학우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네, 저도 동의합니다. 저도 1번 선지들 구성이 내용적으로 좋은 것 같아서 1번 문제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1번으로 선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어, 네, 1번 문제는 앞에 나온 문제와 많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하기가 좀 그렇긴 하지만 네,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 대한 설명을 묻는 문제고요. 나머지는 모두 맞는 말이지만 이 항진증과 저하증의 가장 흔한 원인을 각각 알아주는 문제는 문제를 답으로 냈습니다. 그래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비만성 독성 갑상생좀이고 기능 저하증의 가장 흔한 원인은 만성 림프구성 갑상샘염입니다. 4번은 틀린 환지가 되는 거고요. 아마이드 계열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묻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선지를 구성했는데 4번 같은 경우 PT와 메티마저를 구분하는 가장 큰 포인트 중에 태반을 통과할 수 있냐 없냐가 꽤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4번을 답으로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PTO 같은 경우 단백질을 더 강하게 결합하여 태반을 적게 통과하므로 임산부에게 약물을 사용할 경우 PTO를 더 많이 사용한다. 그래서 저는 이번 문제 답선지가 임산부에게 약물 사용을 비교하는 내용은 항상 중요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2번이 좀 더 좋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의견, 저도 저도, 말씀해 주세요. 네, 의견 주세요. 네, 저도 2번이 아까 저도 출제한 내용인데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출제를 했었거든요. 금기증에 대한 내용은 그 양리학에서 되게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번 문제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번보다 2번이 양리학에서 중요한 내용을 묻고 있는 것 같아서 2번 문제가 더 좋다 생각합니다. 네, 저도 동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2번으로 고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이로이드에 대한 조직학적 해부학적 내용에 대해 물었습니다. 잘못된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콜로이드는 갑상생 호르몬을 생성 저장한다. 콜로이드는 재료가 되는 아이오딘을 저장하는 위치고 갑상생 호르몬을 생성하고 저장하는 것은 소포세포의 역할이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라 선지가 틀렸습니다. 2번은 갑상생 호르몬과 관련 약물에 대한 설명이고 잘못된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다른 선지는 다 다른데 라 선지가 김동연 학우분께서 방금 전에 하셨던 문제랑 같은 문제입니다.
PTO와 메타마이졸 이 약물의 임산부 금기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저도 답은 나선지로 했고요. 일단 저도 이번 문제가 좋다고는 생각하는데 똑같은 내용을 묻는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1번 문제를 선택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로 2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1번 저랑 겹치는 내용이기도 하고 1번 선지도 되게 나쁘지 않게 구성되어 있어서 1번이 좀 더 좋은 문제 같습니다. 네, 그럼 저도 1번에서, 자꾸 겹치네요. 먼저 말씀해 주세요. 네. 1번에서 묻고 있는 게 꼭 양리학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이나 전체적으로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고, 따위로 주체에 묻는 문제는 많이 없을 것 같아서 1번 문제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동의합니다. 네, 그러면 8장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